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Revolutionary Vote. 왜 웃습니까? 발음 너무 좋아서. 예. 알찍. 알찍. 예, 좋습니다. 저희가 시범 방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국구 그리고 알찍 오디오 비디오로 같이 나갔는데 오디오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건 저희가 처음에 오디오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수는 더 많아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소 불편한 환경을 준 우리 PD들이 잘못했음을 제가 박근혜처럼 남의 탓을 돌리면서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PD들이 잘못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담동 벙커 오시고자 하는 분들 청담동 91-2 동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할인 티켓을 드리고 3,000원입니다. 예, 1시간에 3,0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공개 녹음 방송이 있습니다. 전국구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뭐가 있다고요? 리마인드 웨딩.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예, 저거를 영어를 잘못하면 리마인드 그러거든. 알 발음을 하네요. 리마인드 웨딩. 아이 참. 아이 참 참. 좀 합니다 제가. 예. 부산에서 좋았어요. 예,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예. 8월 22일 오후 5시. 자, 축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장료 10,000원 내면 갈비탕 쫙쫙. 25,000원짜리. 원가는 그렇게 안 들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사면이 이제 안 됐다는 걸 알고 기자들이 특히 이제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식사도 하자 술도 하자 그래갖고 몇 팀을 만났는데 알찍에 대해서 기자들이 바빠고 듣지는 못해요. 네. 근데 알찍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높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정봉주가 하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는 그렇게 좀 아주 더 비하하면서 얘기했겠지. 걔가 하니까 막 이랬겠지. 걔가 하니까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경향성을 강하게 노출시키면서 되지 않았겠냐 하면서 방송 뭐 듣다 말다가도 하면서 자기들한테 보내진 자료. 데이터, 네. 자료를 보도자료하고 풀 보고서를 봤더니 꽤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윈즈코리아 컨설팅이 사업도 잘 안 돼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노골적이다 그거는. 아니 윈즈코리아 컨설팅을 2번 죽이지 마라. 청와대에서 9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대한민국 최고팀 전 세계 단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윈즈코리아. 윈즈코리아. 뭔 뜻인지 아무도 몰라. 뭔 뜻이에요? 윈카이디. 또 삐걱거리지 마. 삐걱 소리 나게 인생을 삐걱거리면서 살아. 지금 불편해 지금. 예. 그래서 윈즈코리아가 정말 대단한 데고 그 IMTV도 이제 앞으로 대한 언론으로서 예. 그래서 여러분 기자분들이 이 데이터 통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하나 또 하나 감사드릴 거는 imtv.or.kr 들어오시면 팟캐스트 게시판이 있는데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하니까 오픈으로도 남겨놓는데 비밀글로도 또 상당히 많이 남겨놔요. 네. 제안. 그래서 그 제안을 많이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머리가 크잖아요. 네, 그죠. 이 안에 용량이 대용량 2TB예요. 아니, 오늘 네. 그 부산에서도 예. 지역 신문에 아주 대문자가 만하게 실렸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신문. 국제신문에 얘기해줘야 돼요. 전국구 알찍. 예. 예. 영도구 김비호 근데 위원장. 기사를 쭉 보면 김비호 위원장이 알찍을 만든 것처럼 사진도 아주 크게 나왔어요. 대문자가 만하게 정봉주 나왔어요. 의원이 진행하는 요거만 나왔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알찍과 전국구는 김비호 거야. 아니 그리고 부산일보에서도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나왔죠. 예. 났었고 그만큼
지금 우리 전국구 알ጭ기 예. 기자들한테 관심의 아, 대상이다. 전국구 알직은 아니에요. IMTV 전국구 알직이. 그러니까 IMTV 알직이야. IMTV 알직. 알ጭ 예. 이 관심을 받고 있다. 왜 IMTV인 줄 알아요? Independence Media. 예, 인디펜던스 미디어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는 발음 좋네. IMTV라고 하는 것은 듣는 모든 분이 나는 TV다. 내 자신이 그렇지. 하나의 홍보 매체다. 왜냐면 우리는 구전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I'm TV. 그렇죠, I'm TV. I'm TV. 내가 TV다. 종편에서 들었어요. No, I'm TV. 야, Are got it. you TV? Yeah, I'm TV. 예. You TV? 여기서는 everybody IMTV TV.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댓글 해야 보면. 돼. 그럼 또 욕먹겠다. 이제 그만합시다. 가슴이 아파. 욕먹으면.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전국구 알직 부산 공개 방송, 그 다음에 전주 공개 방송, 광주는 이제 또 우리 서정성 호스팅하고 공개 방송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특집도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 전주에서는 전라구 강당에서 하려고 그래. 아직 전라구. 교자한테 전화 안 했어. 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알직 함께 하실 분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왔지만 네. 70억 인구 가장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대한민국 The God of Poll 참 부끄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론조사의 신.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고 아, 우리 제가 아저씨. 저도 어저께 아니, 근데 강연 참석하는 바람에. 부대표냐 대표냐 걸 자꾸만 물어봐요. 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 제가 창업을 하긴 했는데 같이. 자, 그리고 영도 그 부산을 대표하는 김비호 위원장 앞서서 아, 진짜. 광주 무등산 폭격기 아니라 무등산 매직아이 광주 아이안과 원장 서정선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광주 빛나는 시의원 출신입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참 예. 좋습니다. 아우, 영화- 감사합니다. 아유. 머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잘하다. 예. 부산을 영남을 대표하는 예. 떠오르는 신, 예. 성, 예. 신은 아니고 깜짝이야. 신성. 예. 김비호 영도 세정연 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부산을 나르고 싶습니다. 예. 부산 갈매기 그냥 김비호입니다. 해. 그냥. 반갑습니다. 아, 자.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은 저는 뭐 늘 잘 머리를 만지지만 여기 세 분은 거금 약 한 10만 원 가까이 들어서 머리를 만진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나갔더니 내용은 좋은데 왜 서울역에 계신 아저씨들 나와서 방송하냐고. 털을 붙이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네. 아니 근데 지난주는 김비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막 고원 위에 머리털이 아니라 개막 고원 위에다 잔디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또. 네, 오늘 스타일 괜찮죠? 네. 매일 네, 이제 이렇게 시청자 하고 여러분. 신경 좀 썼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음.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에요. 내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잖아. 동영상 다운이 더 많아. 이게 이상한 현상이야. 궁금했나 봐요. 궁금했나 봐요. 네. 어떻게 그리고 생겼는지. 서정성은 살만 좀 빼면 봉주 동생 같다. 아. 똑같이 그래요? 생겼다. 그래요? 그거 진짜 막말이다 그거는. 근데 나는 감사해. 네. 왜냐하면 네. 여기 의대 출신 아니야. 아, 그래요? 나는 아마 37 환생을 해도 의대는 못 갈 것 같아. 공부를 못했으므로. 그렇게 겸손한 말씀하고. 나는 공부 진짜 못했어요. 공부 좀 했잖아요. 아예 못했어요. 그래요? 그냥 못하니까 외대 영어과밖에 못 갔지. 그래? 네. 그거를 다른 사람 3년 동안 하는 걸 내가 딱 6개월 해갖고 고등학교 내내 안 했거든. 6개월 딱 하니까 그 7개월 했으면 서울대 간 건데. 결국에는 지자랑이다. 자, 이번 주 조사 개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이번 주 조사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역시 동일합니다.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은 1020명, 무선전화 708명, 유선전화 312명, 그리고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표본 추출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고요. 조사 기간은 8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IMTV와 저희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함께 했고요. 응답률은 3.1%였고 조사 방법은 ARS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된 조사 보고서는 매주 수요일 약 한 900명에 달하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다 받아보고 있으면서 기사가 나오는 건 아직 일부만 나오고 있죠. 네. 일부만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기사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날 일부가 업데이트되고 금요일 날 업데이트 되려면 PD들이 죽어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요일과 토요일 하루 더 텀을 줘서 이게 편집하는데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하루 더 텀을 줘서 토요일 날 업데이트하고 이제 가면서 PD들이 조금 더 이제 PD 직원 한 5명 더 또 모집을 해요. 네. 그냥 망할 때까지 막 직원을 뽑는 거야.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한번 보자. 그 직원이 좀 더 많아지면 그 다음날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시청자 이제. 시청자 시청자지.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리셔야겠네요. 특히 이제 1부보다는 2부 쪽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부에도 좀 배치를 해요. 아,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럼요. 예, 예. 자, 첫 번째 질문 역시 우리가 청취자, 시청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해서 이분들의 기분을 늘 묻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국민들은 정말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네. 자, 그래서 전체 어떤 설문을 했는지 네. 그걸 한번 쭉 말씀해 주시고. 예, 이번에도 조사 항목은 총 8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간 기분지수 계속 추이조사 진행하고 있죠. 두 번째는 중산층의 자산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 중산층이라고 볼 것이냐. 가구 소득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세 번째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지 대변 계층에 예. 대한 인식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 그렇죠. 아니면 서민층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느 계층도 특별히 대변하고 있지 않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뭐하다 네.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세 번째로 예. 있었고요. 네 번째는 정부가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개혁 정책이 과연 지금의 우리 경제 위기의 극복책으로서의 적합한지, 그렇죠. 이게 시급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예. 이 부분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차기 총선이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데 현역원들 교체 의향 얼마나 있는지 교체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역대 그렇게 조사할 때 보면 보통 교체하자라고 하는 비율이 늘 높았는데. 늘 높았죠. 예.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더 높은지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궁금합니다. 여권 지지층, 야권 지지층이 어떻게 다른지 예. 그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회 복귀를 바라는 여권의 정치인이 누구인지 그 여섯 여섯 번째. 번째. 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예. 국회 복귀를 바라는 어. 그러니까 이제 정계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낙선을 했거나 아니면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지금 현역이 아닌 국회 아닌 정치인 중에서 과연 예. 어떤 분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복귀하길 바라는 흥미가 가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더더욱 흥미가 있는 왜 이래? 국회 복귀를 바라는 여권이 아닌 야권 정치인을 이번에는 한번 해봤습니다. 대충 그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는 뭐 손학규, 유시민, 뭐 정동영, 그다음에 이광재, 이용섭, 뭐 정대철, 정봉주, 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예. 다 망라돼 있습니다. 과연 무게를 한번 달아봤을 때 어떤 분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무게를 단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근수를 달아보는 근수를. 네. 그것도 키로수를 단다 그러면 네. 너무 서구화된 것 같아. 우리 전통. 네. 근수가 어떻게 나가냐. 우리 어렸을 때, 야, 네. 근수 한번 따져 볼 티야? 네, 그러잖아. 그럼 한번 떠보자고요. 잉? 떠보자고. 근수를 한번 예. 조각 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여섯 번째 소개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기를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권 정치인으로서 예. 저희가 제시한 보기는 예를 들면 강용석, 오세훈, 강용석. 정몽준, 그다음에 홍정욱, 뭐 박형준 홍정욱이라는 정치인도 있었죠. 있었죠. 지금 홍정욱. 잊혀진. 예. 노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노원이죠. 그분도. 그렇죠. 노원병이죠. 예. 좋은 병이죠. 그다음에 홍사덕 뭐 이런 분들 쟁쟁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근데 있습니다. 야권에는 왜 노회찬은 안 넣었죠? 노회찬요? 그 현역 정치인이구나. 예, 거기는.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활동하고 또 있으니까. 활동하고 있고 예. 또 당대표도 이번에 맞습니다. 정의당 선거에 나왔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봤고요.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예. 한번 너 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노회찬은 은퇴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유시민 의원을 넣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을 넣기 때문에 어떤 또 예.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들이 그렇죠. 읽혀지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권 지지 성향 계속 추이 조사로 역시, 보고 예. 있는 항목입니다. 요거는 특히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 자산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실제로
우리 팟캐스트 게시판에 예. 이걸 제안을 좀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을 예. 잘 받아줘요. 예, 8월 7일 날 제가 이메일 주소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예. HCEOM0724 그다음에 네이버닷컴을 쓰시는 메일 주소를 예.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부유층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그걸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유층보다는 중산층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이번 조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청담동 벙커에 오시면 저희가 커피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방 계셔서 못 오시게 되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커피콩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작은 견해에도 감사하고 잘못했을 땐 사과하고 보상하고 아베가 이런 거 안 해갖고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 반성 안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교인 기본 정신 딱 두 개예요. 쏘리와 땡큐.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첫 번째. 예, 이렇게 8가지 질문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주간 기본 지수. 네. 지금 우리 알직에서 지속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기는 주간 기분 지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매우 좋음. 두 번째, 대체로 좋았다. 세 번째, 보통이었다. 네 번째, 별로 안 좋았다. 다섯 번째, 매우 안 좋았다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매우 좋음이 3.0%, 대체로 좋았다가 9.2%, 보통이었다가 23%, 별로 안 좋았다가 32.9%, 매우 안 좋았다가 32%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좋음을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음을 매우 좋음과 대체로 좋음을 섞으면 12.2%로 지난주에 비해서 7.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올라온 지금 예,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별로 안 좋았다와 매우 안 좋았다를 합히면 예. 64.9%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1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77.5%가 그렇죠.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4번째 조사인데 그 전에 3번째는 대체로 70%가 다 넘었잖아요. 네. 그건 아니면 70%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인데 이번엔 그렇게 되면 안 좋았다가 10명 중에 그렇죠. 6명. 6명 정도. 주르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주른 한 분은 전국구나 알직의 내용이 좀 충실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듣고 좋아졌을까요? 그 이 지금 주간 기분 조사 예. 요걸 좀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예.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그렇죠. 예. 연휴. 근데 임시 공휴일이 돼도 음. 그 기분 안 좋은 요소가 강했잖아요. 정봉주 사면 안 그러니까 되고. 10명 중에서 6명이잖아. 아, 10명 중에 그러나 조금 더 낮은 게 대단히 높은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몸이 고달프고 피곤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정 부분 스트레스가 좀 해소됐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 공휴일 못지않게 또 200만 명에 달하는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봉주 의원님은 포함이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200만 포함이 안 됐다는 명이면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빠졌다 그래 그냥 좀. 그래, 빠졌어. 200만 명이면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한 거의 500만 500만 되는 겁니다. 그럼 500만이면 유권자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이면 우리 그 전국구 듣는 숫자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좀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과거보다 지난주보다 좀 올랐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시 공휴일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광복절 특별 사면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예. 아, 기분이 가장 안 좋았던 세대.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몇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몇 포인트 상승된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비해서. 7.1% 상승했죠. 아, 무척 높아진 그리고 거죠? 그리고 12.6%가 하락했습니다. 아, 하락을 봐줬어요. 네, 맞아. 안- 하락이. 안 좋음이. 그러니까 쫙 안 좋은 빠진 거는 쫙 빠졌고 그렇죠. 좋은 좋은 건 건 거의 올라갔고. 더블 올라갔고. 예. 한번 이걸 연령대는 역시 또 한번 분석을 그렇죠.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특히 20대, 30대가 가장 저기압이었어요. 왜? 이분들이 휴가 임시휴를 주면 뭐해? 휴가 돈이 없고. 예. 그다음에 미래가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은 네.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알바 찾기 힘들지. 그리고 여자친구도 없잖아.
그 지난 주서부터 여자친구 얘기만 남자친구가 없잖아. 우리는 마누라라고 있잖아. 우리는 마누라라고. 여성 중심으로 보니까 세상을 남자친구도 그러니까, 없고 이렇게 얘기해. 예. 남자 여자. 예. 상대적으로 보면 20, 30대가 계속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보면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지난주보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확 의견이 좋아진 많이 거죠.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층에 올라갔고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임시 공휴일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면. 또 운전하다가 뭐 벌점 맞고 그런 사람은 생경 사람들 굉장히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도 뭐 반영이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기분이 좀 상승한 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이걸 보고 대통령 뭘 봐야 되냐면 대통령 한 명이 국민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근데 네.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간단한 걸 보고도 반성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의원님 같은 분이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면 야권 지지층 중에서 일부는 또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일부라고 얘기해. 일부죠. 전체라고 만약에 정봉주 사면이 되면 네. 야권 지지층 거의 기분 좋음이 80%가 넘어갈 거예요. 아니, 즐거운 정치 시작이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방송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예. 이 지역별로. 지역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세대별을 조금 더 한번 예. 그 살펴보면 20대, 30대가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가 그렇죠. 안정적으로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것은 싱글족이 많은 거지. 싱글족이. 그렇죠. 예.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기분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는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섭섭한 거지. 네. 그런데 사실 통계 보면은 지금 1차 때부터 쭉 4차 때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20대를 보면은 대부분 1, 2위를 다투고 지난주에 보면은 85.9%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대답할 정도로 1위를 차지했고, 네. 예. 이번 4차에서도 77.1%로 1위였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암울하고 기분 안 좋게 지내는 것 자체가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생각됩니다. 없는 거예요. 네. 뭐 3포 세대 얘기하듯이 예.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자, 지역별로 한번 좀 분석을 예, 해주시죠. 지역별로는 어디가 제일 기분이 안 나빴어? 안 좋았어요? 어디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서정성 지역? 네. 호남은 이게 아주 일관성 있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정권에 지난번에 대한- 얘기했죠. 정권에 대한 불만이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예.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또 표현이 일관대로 되고 나타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대전, 충청, 세종. 예. 여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우리 정봉주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기도 정봉주 의원이 사면이 안 되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 아주 더러워졌다는 거지. 매몰됐어.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한번 아니 대전, 충청, 그 세종시 지역 주민들도 안 좋은 지역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반들도 예.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은 아까 정책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 대체적으로는 불만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의견이 높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가 안 좋은 데들. 지역 경제 안 좋죠. 예,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또 정부로부터 어떤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대안이 없고. 대안이 없고 해주는 게 없을 때 본인 경제적 삶도 팍팍하지만 지역 전반적 분위기 자체가 예. 암울한 거죠. 약간 우울한. 아니 이런 영향은 없을까? 제가 그 충남 홍성에서 감옥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동질감 이런 걸 느꼈어요. 충청권에서 예. 네. 다시 가면 더 좋아질까 그러면 기분들이 아주 종신형을 받고 싶냐? 그러니까 네, 지역 경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기분 안 좋다는 측면이 이제 광주 전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정권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 쭉 보면은 이 일관되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컸어 일관되게. 72%, 77%, 77%, 이번에 75%.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안 일관되게 바뀌고 나오는 거 있네. 안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이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분 좋다.
기분 좋다가 지금 10%대를 잘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구 경북전 이번에도 15% 1위 15%. 늘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지역 경제와는 좀 무관하고 이 정권과 좀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더 예. 선호에 따라서. 네, 물론 지역 경제도 그 요소가 강한 건 강하고 네. 여기다가 또 지역 경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예. 서울이나 수도권이 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좀 앞에 낮게 거는 나오니까. 지금 네. 디테일을 얘기한 거예요. 디테일. 예.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예.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 또 기분 정부 지수가 정책과는 연동시켜고 볼 필요 없네. 그건 너무 좀 그거는 복잡해진다. 뒤에 또 예. 한번 우리가 아.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네. 대권 지지 성향별로 뻔하지 뭐 이제까지 그렇죠, 선언 뻔한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권이 예. 이 좋다가 3.3%거든. 아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분 좋다 3.3%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또 여권은 20.8%예요. 그런데 나 이번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회 불만 세력과 이 국민 기분 나쁨의 괴수가 있어. 정봉주더라 정봉주 지지하는 사람들 다 기분이 나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여권 지지층이 7배가 기분이 좋다고 해요. 7배나? 근데 20.8%밖에 안 돼 수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10명 중에 8명은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 예, 이게 7배 더 행복하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권 지지층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본 사람 없어요. 혼자 그렇게 보고 그걸 막 해석해. 아무도 그렇게 본 그런 사람 거야? 없어요. 그런 거야? 아 10명 중에 8명이 불행한 거 나는- 보고 행복해.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도 어쨌든 지금 예. 현 정권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야권 지지층은 3%만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니까 요거는 아, 한 맞아, 그렇지, 3살, 맞아, 맞아. 3살짜리 애들 한 명이 기분이 좋은 거야. 깎아주니까. 어쨌든 대체적으로 예. 여권이나 야권이나 기분이 안 좋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3차, 2차, 1차에 비교해 보면 아까 동단 분석을 많이 그렇지. 했어. 네. 왜냐하면 좋아진 발언의 건 양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건 시작하니까 맞죠. 너의 발언의 양이 왜 이렇게 적냐. 수준을 받았거든. 막 얘기하네 오늘. 아니 그러면 막 들어와. 아니 김비호는 발언은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정봉주 김비호 쓸데없는 얘기 줄여라서 줄이겠습니다. 네. 많이 줄이고 있죠? 아니 원래 여기 시청자 조용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의도된 거였어요. 제 컨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 사실 예. 말좀 끊지 마. 사실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의 기분 좋음 지수는 7배, 8배 차이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권 지지층에서도 사실 1차 때부터 13%, 12%, 11% 아주 10%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20%가 넘었던 것이죠. 야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권도 2.3%, 1.3%였는데 이번에 비록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3%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기분 좋은 지수는 올라가고 어쨌든 결론은 이런 것 같아. 노는 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노는 그리고- 것뿐만 아니라 목함지뢰, 그 안보 목함지뢰. 문제,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근영 발언이라든지 일본 문제든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가버렸어요. 네네. 근데 목함지뢰 이럴 때 나 예. 무슨 사전성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목함지뢰는 여야 그 대선 지지 성향에 좀 반영이 된 걸로 예. 저희는 네. 분석하고 있고요. 근데 기분 지수하고는 관계는 별다른 없어요. 관계가 없다. 없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여지고. 목함지뢰 말씀드려서 예. 정말 그다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전성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 여야 지지층 못지않게 이제 예. 판단지 유보층들의 그 그걸 기분 지수도 잘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대선의 키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판단지 유보층을 보니까 지난주에서는 1.1%만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무려 15.3% 판단 유보층이. 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 지지층 못지않게 판단 유보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기분이 좋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는 예. 거죠. 그리고 안 좋다는 거는 지난주에는 75.7%였는데 이번 주에는 58.0%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지지층 못지않게 판단 판단 유보층의 그 기분 지수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지수를 정리하면은 그 연휴라든지 이런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다. 사라졌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정봉주 의원님 기분 좋으셨어요? 누구 저요? 예. 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조증이라니까요. 예. 감염성 우울증. 근데 바뀌었어 이제 감염성 조증. 감염성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중산층 자산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네이버 이메일을 쓰시는 분의 제안. 네. 예. 이분이 국정원 직원은 아니겠죠? 그분이 10가지 정도 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예. 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셔서 부경대에서 같이 통계학 공부하는 사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몽골에서 것 같아요. 온. 몽골? 예, 저한테 그 아리따운 여성이 몽골에서 유학 갔다 그런 그분이 그렇죠. 아닐까? 두 분이 오셨어요.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 근데 와서 한국말 못하는데. 아니 3개월만 지나면 우리나라 말을 완벽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얘기 하지 말라고들 얘기를 한 거지. 댓글에서. 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라고 댓글에서 제작지 지금 아, 이 예. 정도는 예. 괜찮아요 지금. 자, 중산층 자산 기준. 예. 김비호. 관련한 설문조사 예, 질문을 부산갈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하면 자산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 예금, 현금, 주식 등을 합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자, 10억 원. 자, 1위부터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1억 원 10억 25.3%. 그다음에 5억 원 23.3%. 3억 원 18.0%. 예. 그다음에 7억 원은 9.2%. 1억 원은 9%. 20억 원은 6.5%. 30억 원 이상은 3.1%. 예. 잘 모른다가 5.7%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산층으로라고 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넘어야지 예, 적어도 10억 25.3%. 원 정도 예, 있어야지 중산층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로 10명 중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그렇죠. 예. 예, 근소한 차로 5억 원. 예. 23.3%. 예, 결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10억 원 또는 5억 원 이렇게 예. 좀 중산층 자산 규모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중산층 기준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게 부채를 뺀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아니 자기 자산 까르니까 무슨 까세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세요. 아직 계산을 잘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대충. 이건 출마하면 나중에 밝혀질. 너무 그렇지. 궁금해하. 네. 저는 뭐냐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숨겨놓은 자산 없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그로부터 난 이 정도 자산 있고 네. 이렇게 노력해서 했고 부모로부터 이 정도도 받았고 네. 이런 걸 다 깨놓고 정치인들 그렇죠. 하라 이거예요. 네. 김비호 위원장은 예.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 중산층이라고 보세요? 저, 아니 어느 정도 기준. 기준을? 기준을? 당신이 예. 얼마? 당신 나 돈 깜짝 없이 놀랐네. 부인만 돈이 있잖아. 나 좀 있어. 제주도에 땅 산 건 누구 이름으로 사? 우리 마누라 이름 샀다. 그렇지. 왜? 마누라가 아니라 부인. 부인? 그렇죠. 어부인?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억 이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0억 이상. 우리 저도 과거에는 뭐 10억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한 7억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중산층을 네. 저도 그 한 10억. 근데 이제 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한 15억, 20억 정도 넘어야지. 왜냐하면 10억은 언제든지 까질 정도로 아슬아슬한 돈이거든. 잘못하면. 네. 사업 하나 훅 잘못하면 몇 억 날라가고 뭐 하나 훅 잘못하면 또 몇 억 날라가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정도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밀려나지 않는 안정적인 기반의 일정 정도 있다고 보면 한 15억, 20억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 세 분은 대략 10억 원 정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 결과에서 10억 원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뭐 따라가는 예상했던 정도의 결과였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근데 조사 제 결과를 속마음은 아니 나는 그 예상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런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질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료 왔을 때 나 안 봤거든. 잘했어. 공부 좀 하세요. 아니 잘했어. 아니 결과는 봤는데 네. 미리 이런 걸 조사하겠다고 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뜻에 따르겠다. 이게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나이 때 예. 이제 노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60이 다 됐나요? 아니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지금 현재 자산만 가지고 보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부채 없이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뭐 자가용 하나 있는 정도, 우리 지역에서 한 5억 정도면은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만 부채가 없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충분히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소득까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조사하기가 힘이 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금, 현금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추정해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네,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난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 7년에 이런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막 거품이 있을 때잖아요. 폭등하고 그렇죠,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보통 서울 시민들 조사를 해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중산층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를 딱 보고 아 거품이 꺼졌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그 실효성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아 거품이 꺼졌다. 그러니까 실무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침체 국면에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 또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0억 원도 24, 5% 나왔지만 못지않게 아까 5억 원이 23% 나왔다는 걸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다.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봤나요? 네, 그 전에 연령대별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젊은 지금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에서는 10억 원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 지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네. 그리고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5억 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네. 20대는 현재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돈에 대한 가치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느낌이 클 수가 있거든요. 5억 원이라고 하는 게 큰 거죠, 20대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은 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좀 곤궁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30대, 40대, 50대가 10억 원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 종사자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중산층의 체감 지수는 10억 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20대는 돈벌이가 없고 20대들은 이제 은퇴하신 3, 4, 분들이기 때문에 50대에서 이렇게 나온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여론이 사실은 주된 여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 4, 50대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하죠. 아직 60 안 되셨잖아요. 60 같은 소리 하시. 진짜 80년 36 원숭이. 그래서 이 30대 40 학번이 아니고. 아니요. 30대, 40대, 50대에서 10억 원이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5억 원이었습니다. 아, 2위가 5억 원. 전체 통계하고 똑같이 같네.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60대는 1위가 5억 원인데 2위가 3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10억 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2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 5억, 3억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 50대는 10억과 5억. 예. 그런데 비해서 20대하고 60대는 5억과 3억.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20대 아까 얘기했던 직장의 문제, 그다음에 돈의 가치의 문제, 또 60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대 청년 시절에 가장 고통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청년 시절에는 실연의 고통이 가장 아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다음 중년 시절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론이요? 사별의 고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새겨들어야 돼요. 노년의 고통은 뭔지 아세요? 돈 없으면 빈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없고 늙고 돈 없으면 서럽다라고 하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늙고 나이 든 분들이 돈 없고 서러운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복지를 할 것이냐. 나이 드신 분들께 휴지증 없는 폐 신문지 줍는 노인네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제일 다가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도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시고 그리고 아까 뭐 노후 우리 생활 얘기했는데 그 지금 수명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 의미 있는 제가 결과를 봤는데 수명도 연장됐고 우리 방송 시간도 연장됐고. 그 10억 이상 가지고 사실 과연 은퇴하고 나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우리 방송할 때 다른 통계는 인용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실제 우리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 안 돼 있으면 허약하고 빈약하면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북유럽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줄타기 인생이다 국민들이. 그렇죠. 근데 어떤 외줄타기냐? 밑에 안전망이 쳐져 있지 않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 야당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정책에
방향을 좀 틀어달라. 예. 아니 실제로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실제로 60세 이상이 은퇴 시기에 뭐 10억 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네.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이게- 복지 정책으로 이게- 담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억 이상인 사람이 그 중산층이다. 5억 이상인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한 그 정도쯤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도 일정에 반영이 되는 워낙 거죠. 비죠. 이게 기대심리 기대심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빚에 거두고 있어요. 네, 가계부채에. 다 무너지고 있고. 방금 애주타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급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같이 보이지만 외국이나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많이 부족한 정말 위험한 붕괴되어 네, 있는 거. 그렇죠. 붕괴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로 비춰진다는 것을 예.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의사로서 그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부존자원, 천연 광물 부존자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부존자원이 없는 건 뭐냐면 이러한 대책, 복지가 없는 사회가 부존자원이 없는 사회예요. 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는 그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을 귀중하게 여기고 국민의 노동력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있는 사회예요.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예. 내재된 위험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 네. 우리가 조사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네, 지역별로 좀, 한번 보죠. 네, 지역별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층에서 또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예.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10억 원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서울 여기서는 5억 원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예. 강원, 제주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예. 여기는 3억 원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니까요. 그렇죠. 네. 값이. 서울은 좀 특이하게도 5억 원이 네, 가장 서울.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예. 20억 원이라는 응답도 12%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좀 예. 특이하게 좀 나왔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건 나도 답변한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전화 계속하는데. 전화 안 간다니까요. 아, 우리한테 전화 안 해요? 아니 갈 수도 있죠. 예. 랜덤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10억 원. 지역별로 보면 좀 재밌는 일이 없나요? 있어요. 제가 여기 부산, 울산, 경남 예. 영역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이 아주 지속적으로 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제가 좀 어려워지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예. 낮아요. 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기장 완전 이렇게 그렇지. 위험성도 높아지고 높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예. 있는데 이 양반들이 울산 경남 양반들이 간이 간땡이가 큰 것 같아. 간땡이가 큰 게 아유 10억 원 이상이 34.6%야. 1등이야. 10억 원 이상이라고 34.6%고. 그 바닷가 뱃사람들이 이렇게 배짱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땡이가 큰 거야. 간땡이가. 그 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서 안 오면 그냥 끝난 줄 알아. 나 한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도 3.0이야. 그것도 높은 3%잖아. 거지? 높은 거죠. 30억 원 이상? 내 돈은 3천 원밖에 없어도 30억 원. 광주 전남 정부구 0.6%야. 30억 이상이 0. 몇 프로요? 0.6%. 그 6% 여기 있는.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예. 그래도 아주 살은 좋다. 가오가 있는 거죠. 가오가 있는 거지. 그럼 쪽팔리게 살지 네. 말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 전남, 전북, 호남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영리하잖아요. 예, 지금 5억을 1위로 32.5%였습니다. 예. 우리 전체적인 통계와는 좀 다르게 10억 원은 20%. 이게 좀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 뭐냐 이러고 던졌을 때 직장인 한 뭐 여론조사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은 뭐 한 30평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 부채 없이 예. 그리고 2000cc 자가용 한 대 굴리고 뭐 현금 한 1억 정도 그리고 해외여행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 뭐 이 정도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광주에는 아파트 값이 싸거든요. 한 30평이면 한 2, 3억이면 예, 가지고 있고 또 뭐 2000cc 1억 해도봤자 다 합쳐도 한 5억 정도면 그러니까 수입이 전체 물가 좀 싸고, 싸니까요. 집값 그래서 싸고 그러니까. 5억이 좀 단연 높게 나온 걸로 호남 지역에는 좀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 대변하고 뭐 정권의 성향 이거하고도 좀 연동시켜서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네, 뭐 그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차기 대권 지지 성향하고도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이 좀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난 이 통계를 봤는데도 정확하게 안 해.
안 보시고 지금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 지지층에서는 10억 원이 29.6%. 평균보다 한 4~5%가 높았네. 네, 야권 지지층에서는 5억 원, 예, 28.7%로 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그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사실 세계적으로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을 OECD에서 쓰고 있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면 소득을 쭉 한 줄로 세워놓고 예.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중위소득, 하고 예. 그러면 평균값이죠. 예, 평균값이죠. 예. 근데 이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아니 평균값하고 중간값이 중간값. 중간값. 아, 죄송합니다. 근데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에서 150% 평균을 예. 100으로 쳤을 때 있는 사람들 중산층으로 하고 그 밑을 빈곤층, 그 위를 상류층으로 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1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간값을 10억이라고 보면 150%면 15억. 그렇죠. 15억 이상인 사람은 중산층으로 보고 5억 5억 미만을 빈곤층으로 보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예. 예, 기준을 2012년 기준으로 발표된 걸 보면 중위소득이 월 354만 원 예.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 세전 기준. 그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35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이 중위소득의 50%와 150% 사이에 있는 값인데 결국 월소득으로만 본다면 450만 원 좀 넘네. 177만 원에서 531만 원 구간에 있는 가구. 그것을 중산층이라고 중산층이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월 소득 170에서 117만 원에서 531만 원. 531만 원. 이게 아까 월 354만 원이 중간값이니까. 예, 절반과 그 위에 절반.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직장인 대상으로 2013년에 그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답변한 거 보면 이건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 신뢰가 안 가. 2000cc급 중형차 소유하고 애금액 잔고가 1억 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훨씬 높게 기준을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설명력이 부족해. 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거 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않는 거예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거 중산층 아닌데 왜냐하면 이렇게 따진 중산층이 다수거든요. 빈곤층이 적고 상류층이 소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은 국민 1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2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가 중산층이고 밑에는 서민층 그 다음에 빈곤층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준하고 정부에서나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많다고 하고 싶은 거죠. 거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가운데가 뚱뚱한 중산층 강국이죠. 중산층 강국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통계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예.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체감 지수가 좀 다른 게 정책을 나오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라고 보는 것과 네, 네. 실제 국민들이 중산층이라고 보는 것에 네. 체감이 어느 정도, 네. 체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네. 이질감. 네, 하나만 더 소개하면 그 다른 나라들은 과연 중산층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예. 재밌는 그 기준이 나왔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요. 신뢰가 안 가. 5가지를 발표했는데 의원님하고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예.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예.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등,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다 나네. 다 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자산가치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멋있다.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학교도 4가지를 주장하는데 중산층의 기준에.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예. 그 외 테이블 외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한다. 내 테이블 위에
사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비평지 이런 걸 그렇지. 읽을 수 있는 그렇지. 이런 태도가 된다. 아니 이런 거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마지막 거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을 지속적으로 봐야 봐야 한다. 예. 아니면, 예. 아, 나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금방 똑같은 것이 외국어를 해야 한다. 그렇죠. 뭐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뭐 악기를 악기를 다뤄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요리도 하나 해야 된다. 뭐 프랑스 전 나오면 세계적인 네.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 다 해당되는 거네. 우리 다라고 프랑스는 보기는 좀 힘들지만 예. 프랑스하고 네. 좀- 아니 김병 프랑스 위원장이 요리는 내가 좀 조금 독선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요? 김병 위원장이요. 없는데. 아니 길을 갈 때 이렇게 한 길을 쭉 가지 않아요? 없어 그럼. 자고 차선을 이렇게 자주 아유, 바꾸지 말고. 한길 그러니까 김한길 머리 생각나서 깜짝 나는 놀랐어요. 단성구조야 단성구조. 자, 정부 경제정책 대변 계층, 정부가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고 있냐, 예. 있다고 보느냐. 당신은 저는 무조건 예. 재벌을 비롯한 네,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물어보길래 나도 네. 당황했어 지금.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주로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부유층이다. 두 번째 중산층이다. 세 번째 서민층이다. 네 번째 특정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다섯 번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 부유층으로 답변을 한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현 정권이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예. 네, 48%였고요. 중산층을 대변한다가 13.6%, 서민층을 대변한다가 18.7%,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12.7%, 잘 모르겠다. 7%였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꼴이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박근혜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부자 정권이다. 예.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부자 정권. 예. 지난 그 저희가 참여정부 때는 이 조사를 똑같이 해봤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참여정부 때는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산층도 배려하고 서민층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았는데 너무 서민층 위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사실 있었던 예. 거죠. 예.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 한 명이에요. 예. 좀 어마어마한 이게 국민들 인식 속에 아 여기 부자들 부자들 예. 대변. 부자 정권이다. 예. 예. 부자를 대변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그 서민층을 대변한다 응답은 예. 불과 18.7%, 예. 중상층 응답은 13.6%, 예. 특정 계층 대변 안 한다. 이 응답은 12.7%에 그쳤습니다. 세대별로 한번 좀 봐주세요. 아, 지금 이 세대별로 그 역시 20에서 50대 층에서 예. 부유층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20대, 30대, 특히 40대, 50대. 예. 특히 20대가 70%에 가깝습니다. 20대 우리 경제는 직업은 그렇죠. 못 구하고 그렇죠. 살아갈 길은 유연한데 예.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부자만 대변하고 그렇죠. 있구나 이런 불만이 있는 거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주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희망이 거예요. 안 보이는. 예. 정말 20대, 30대 우리 그 청년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힘내라는 20대, 말씀. 30대가 청년이지 무슨 또 청년 동지야 왜 이렇게 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엮어보려고. 내가 엮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무슨 그 사람들이 그 말 하나 갖고 우리의 방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그래요? 있으므로 청년 동지 여러분의 청년 동지 여러분 자, 연령별로 하나만 힘내십시오. 예, 연령별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50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부유층이 높긴 했습니다만 50대는 부유층이라는 인식이 36.5%였고요. 중산층이라는 게 16.4, 서민층이 20.6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민층과 중산층을 합하면 예. 거의 그 부유층이라고 응답하는 그 36.5와 합하면 37%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50대에서 예, 50대에서. 비슷비슷 부유층과 서민층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부유층과 서민층과 중산층 합한 수치 숫자. 그게 37% 내외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50대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 부유층이 높다고 높지만 40대 이하층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결이 다른. 결이 다르지. 그리고 60대 이상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50대가 60대 이상과 40대 이하하고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60대 이상은 서민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서민층을 대변한다고 보고 예. 있고 40대 이하는 다수가 부유층이라고 보는 반면에 50대는 부유층이라고 보면서도 서민층과 중산층 합하면 엇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은 하고 있지만 50대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야당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50대가 사실 그 50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87 항쟁 때 20대, 30대 넥타이 부대였었고. 그렇죠. 네. 2002년도에 노무현 30대, 40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죠. 지지했던 40대 때 분들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분들이 50대가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서 불만이 늘어나니까 5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그 아전인수로 그 해석이 정말 아전인수일 수 있으므로 정확히 봐야 한다. 네.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실망은 하고 있지만 실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정권에도 기회를 주고 싶고 또 야권에도 기회를 주고 싶고 양쪽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정권 교체의 선택지를 놓고 갈등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대. 하나의 질문지를 보고 정권 교체 전략이 나오는 역대 가장 그렇죠. 탁월한 전략계 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제가? 네, 아, 거기에 그렇구나. 대해, 거기에 대해 노코멘트 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코멘트를 놓는 거야 노코멘트가. 결국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차기 대선 집권을 위해서는 50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권은 50대를 흔들어서 50대에서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집권의 비결이고요. 그렇죠. 여권은 반대로 20대 젊은 층을 흔들어서 젊은 층이 그 야권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전략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는 50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층에서 서민층 응답이 34.7%입니다. 예, 60세 그리고 부유층 응답이 가장 낮아요. 17.5%. 자,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의 이분들은 예, 호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이 판세들을 제대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라는 숙제를 풀어내야 돼요. 전체 국민들이 나는 서민층이고 중산층 아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이 정권은 나를 도와줄 우리 이 사회의 이 국가의 가장은 나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네. 아픈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음에 조사할 때 새정치연합 그 기획조사 한번 언젠가는 할 건데요. 새정치연합은 과연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과연 서민인지 중산층인지 아니면 진짜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슬로건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회적 어떤 약자. 계층을 과연 대변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실은.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새누리와 다르지 않게 부유층을 대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제가 늘 주장했듯이 새정치연합 당이 아니다. 새누리당 호남 지부다. 라는 얘기가 마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 아니 왜? 할 얘기 있나요? 아니 그 지금 또 지역별로 또 얘기를 해야죠.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이 부유층에 대해서 이 정권이 부유층을 옹호하고 있다. 응답이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역별로 좀 특이사항은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에서 서민층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어요. 근데 대전, 충청,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깨졌어. 계속 불만 세력으로 아니, 있다가 이거를 좀 설명력 있게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우리 예, 박시영 대전, 대표가. 춘청, 누가 세종 넘치시 진행을 하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전, 잠깐 보면 대전, 세종, 충청, 세종이 충청권이잖아요. 충청권이 부유층 응답이 48%예요. 그러면 딱 평균이거든요. 지금 전체가 부유층 48%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평균인데 예, 낮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서민층이라는 응답이 높았단 말이지 31%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산층이 9.1로 적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충청권에 있는 야당 쪽에 가까운 분들은 부유층으로 보고 여당 성향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지지층들은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응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여당 지지 성향이 서민층으로 답을 많이 서민층이라고 많이 답을 한것 했고 같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혼자 있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또 부산, 울산, 경남을 제가 좀 그렇죠. 예. 원래 뭐 광주, 전남, 전북은 항상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부산, 울산 높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사람이 많은 지역. 많은 지역. 예. 결이 똑같이 일간 되잖아. 존경스러워.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부유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수치 똑같습니다. 48%, 47.7%. 그러니까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죠. 평균 똑같다는 거죠. 원래 부울경하면 그렇죠. 아니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 낮아져야지. 오히려 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낮아져야 여권의 지지 기반이잖아요. 부울경이. 부유층을 대변한다가 또 그렇죠. 낮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조짐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네, 광주 전남에서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사실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야권을 지지하겠다라고 한 층에서는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현 정권이. 이게 한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야권이 지지세가 강한 광주에서 보면 물론 지역별로 1위는 했지만 62%가 나왔습니다. 부유층을 지지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층이 합히면 한 20%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이 또 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도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 대변 부유층과 또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것이 약간 좀 이반이 좀 있지 않느냐. 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입니다. 호남에서 한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여권 성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감안하고 해석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체적으로 야권 지지층의 80%는 부유층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는 한 6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있는 거죠. 호남이 다 야권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권 지지층으로 일부 간 게 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다.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중산층 자산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을 그 중산층이라고 봤던 분들이 받던 이식한 사람들이 서민을 대변한다는 그 응답률이 높았어요. 이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30억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과 그 관계는 이거죠. 30억 이상이면 이 현 정권에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 현 정권에 지지하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럴 편이- 너네 잘하고 서민층 잘 대변하고 있다. 근데 30억 이상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어쨌든 정부 경제정책 부유층 대변을 37.1%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민층 대변을 한다는 게 32.7%예요. 불과 5% 차이밖에 안 나요. 결국 그 얘기는 서민층 대변한다는 인식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까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가 맞다고 봅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측에서의 답변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얘기한 또 거죠. 중산층도 합하면 또 47% 정도 나는 이게 올라가니까. 가장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이 사람이 오게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게티조차 없는 거.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그리고 네 번째. 현 정부가 지금 임금 피크제라든지 해고 기준 완화라든지 청년 인턴제 예, 하면서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과연 경제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극복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설문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 해고 기준 완화, 청년 인턴제 확대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안 보는데. 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46.6%. 얼마요? 46.6%. 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이렇게 물었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6.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응답이 38.1%, 38.1%. 잘 모른다가 15.3%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약 한 12% 정도 그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8% 정도입니다. 8% 그렇죠. 그렇죠. 8% 8% 정도는 예, 예, 8% 정도. 근데- 많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조동을 비롯해서 정부가 이 정책을 막 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예. 그 명분 자체는 그럴싸하거든요. 처음에 들어보면 왜냐하면 청년 세대의 일자리. 일자리를 늘리한다. 그리고 뭐 정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이렇게 해야 일자리를 한다라는 나눠 나눠갖자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으면 예. 상당히 뭐 좋은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라는 예.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20대를 위한 정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정작 20대에서는 여기에 동의율이 높게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 보면요 청년 인턴제 확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 들리냐면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비정규직 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갖고 불만이 많은데 아니 우리가 무슨 끔이야 끔을 씹다가 종에서 잘 쌓고 버려야지. 이러니까 20대가 짜증나는 거예요. 20대가. 두들기면 잡음 들어간다고. 아 그래요. 아까 그 전체 평균이 46.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는데 예. 20대에서 무려 74.1%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평균에 비해서 28%포인트가 높은 예. 거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들어가서 좀 그 주목할 만한 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0대, 30대, 40대 층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과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20대는 74.1%, 오이. 30대는 54.7%, 아, 40대는 54.7%. 7%, 40대는 51.1%. 이게 과반을 차지했고요. 50대, 60대에서는 그래도 적합하다. 이 응답이 좀 더 높았습니다. 44.6%, 60대에서는 56.9%가 나왔습니다. 예. 이 노동개혁 정책이 정부에서 국가 주도로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선결 조건이 예.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정부에서 재벌개혁,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강의에서 내가 약탈적 자본주의란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배우네 그냥. 그래서 그거 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민들한테 고민하자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꼼수거든. 아저씨 그거는 기망책이거든 이거.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에서 했던 다음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도 좀 이런 기댈 거 기대이죠. 아니 기대할 거. 지금 하나 그 연령별로 볼 때 예. 주되게 봐야 할 게 아까 50대예요. 50대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서정성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44.6,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38.8로 약 한 6%포인트 정도가 긍정 수치가 높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50대가 부유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높았잖아요. 불만이 있었지만 50대가 불만이 예. 있었지만 아까 60대가 좀 달랐잖아요. 예.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노동개혁 팽팽했었지. 약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중산층과 서민을 합쳤을 때 비등비등했었지. 근데 어쨌든 부유층 하나의 그냥 항목만 본다면 부유층이 부유층은 높았죠. 높았기 때문에 좀 그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50대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소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야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비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벌개혁 선행 없이 노동개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업 입장에서 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시각에서. 50대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마음이 움츠려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기대를 갖고 지지하고 있는 성향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대한 접근 전략이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미세 강론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죠. 예. 야권에서. 야권에서. 그러니까 워크 쉐어링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그 세대가 50대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죠? 효과요? 워크 쉐어링. 워크 임금 쉐어링, 피크세. 예. 정년 보장을 받고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50대가. 왜냐하면 50대가 다 은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퇴해서 자영업을 하기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돌아갈 복지 정책은 허약하고. 없고 그다음에 돌아갈 직장이나 이런 게 기껏 해봐야 그 아주 비정규직으로 임시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최경환 부총리가 예.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매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 이게 그대로 지금 기업 입장에서 예. 생산성 떨어지는 그런 연령들은 해고권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 50대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해고 기준 완화하는 게 굉장히 주요 골자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제 50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자식들이 20대이기 때문에 20대 문제를 지금 건드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볼 때는 아젠다 세팅을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있잖아요. 배 아픈 것들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교묘하게 지금 활용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 아까 말한 재벌개혁 선행 없이 이런 그렇죠. 문제를 건드린 되게 거, 영리하게 문제와 지금
아무튼 저는 연결해서 좀 생각이 잘 다른 게요. 예. 이 노동개혁 정책이 정말 희망이 없고 이거 허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뭐 저성과자 해고제라고 임금 삐끗이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청년 인턴지 확대하고 그런데 이 정작 20대에서는 74.1%가 이 적합하지 않은 의미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지. 예, 아무리 이 정부가 청년들을 위하고 우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담론을 제시한다고 쳤더라도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고 피부로 와닿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정책은 허구다. 그렇죠. 아니 20대는 이렇게 보면 사기치지 마. 네, 맞습니다. 사기치지 마. 어디서 골아 때리고 있어. 네, 말판 속이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 10대 재벌들의 유보금이 지금 550조가 넘어가서 10%만 내놔도 50조면은 그렇죠. 지금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 지금 대기업에서 몇만 명을 지금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문제되고 있던 한 대기업에서. 네. 아니 오늘 오늘 또 삼성에서 발표했고요.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것 또한 이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 아니 거고 과거에서 볼 때 신뢰성이 떨어져. 예.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화를 줄이는 데는 동의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정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아까 재벌 개혁하고 연관된 거, 그러니까 경제 위기 책으로서의 노동개혁 정책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느끼는 지점은 좀 시큰둥한 거잖아요. 약간 부정적 의견이 높은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니면 정의당은 답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내놔야 하는 거죠. 내놔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뭐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50대나 60대가 보기에. 자, 이건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딴짓 걸지 말고 좀 도와줄 땐 도와줘야지. 이럴 때 설득력 있는 거는 정작 한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 그렇죠. 그것을 이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 이렇게 하지 말고 철의 실크로드 그 전에 정부가 철의 실크로드 놓았을 때의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 개성공단을 이렇게 열었을 때 노동개혁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부분. 아니죠. 아니죠. 경제 왜냐하면 위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블루오션으로 보는 거죠. 해결책으로 이 노동 제시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의견을. 노동개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개혁은 사실은 여론조사 알찌게 여론조사 봐라. 20대 30대가 반대하고 있고 이거 사기라고 다 인정을 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또 제2의 개성공단, 철의 실크로드 이런 걸 갖고 경제 효과, 일자리 효과를 그렇죠. 아주 이거 2, 3일은 뽑거든요. 예, 예.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권 지지층은 이 노동개혁 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책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67%였고요. 야권 지지층은 적합하지 않다. 72%가 나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그 차이가 없네. 그래도 아주 상반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여권 지지층은 적합하다가 67%, 반대지, 그렇지 반대. 않다가 반대죠. 10.5%고요. 야권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가 그렇다가 16% 나왔고 그렇지 않다가 72%로 뭐 이거 아주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의 요체는 그 바로 정치적 입장과 성향 차이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그리고 잘 모르겠다 층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정책이 적합하다, 그렇다 이렇게 답변한 층이 23.4%, 그렇지 않다 이게 42.8%로 약 2배 차이를 그렇죠. 보였습니다. 뭔 개수작이냐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대권 지지 성향과 관련 없이 이것은 2배 정도 이 노동 개혁 정책이 극복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적 성향이 없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여권 야권 지지 성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분들은 잠재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걸 있다? 동시에 볼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전, 충청, 또 세종이 그렇지, 그거 좋아해 거기 아주. 대전, 충청, 세종이 일관성을 예. 벗어났어. 잠시 또 벗어났어. 벗어났어.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이분들 성향을. 뭐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 뭐? 자기도 무슨 얘기를 아니, 이게 하는데요. 이게 횡단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기 보면 예. 그렇다가 43.1%고 그렇지 않다가 36.6%인데 평균치보다 10%뚝 떨어져요.
그럼 뭐지 이거? 아니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권 지지층하고 여권 지지층을 나눠서 보면 극명한데 지역 내에서 보면 충청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야권 여권 지지층의 강도가 그렇게 센 지역은 세지 아닌데 않고, 그렇지, 사실 이게 스윙보트라고 약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이 좀 심한데. 유동적 그 설명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아니죠. 그분들은 사안별로 충분해? 이 부분도 네. 저는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 지지층과 여권 지지층의 성향이 차기 대권 지지 성향에서 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극명하게 대비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대전 충청권은 좀 비슷하게 나온다. 맞습니다. 서정성 원장이 되게 설명을 잘하네. 아니, 나 쏙 들어왔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주되게 봐야 할 게 그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이 20.3%로 충청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요걸 나 못 봤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가장 높게 있고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약간 유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딱 지표가 그대로 나타나네. 이해가 돼요. 자, 일부 그러면 이해 예. 자, 알직 정례 여론조사 제4차 여론조사입니다.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